나는 종목을 안 가리거든. 종목을 안 가려서 그냥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가격도 필요 없어요. 가격도 보통 비싸면 맞을 수는 있는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도 이게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맛있는 게 중요해요. 맛있는 게. 맛있는 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한테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럼 내가 보통 하는 말이 맛있는 사과라고 하거든요. 아, 사과. 네, 맛있는 사과. 그럼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맛없는 사과예요. 네, 그게 그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막 유명하다고 하는 막 셰프가 하는 식당 이런 데도 많이 갔었거든요. 이게 약간 미식 이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먹다 보니 막 먹다 보니 집에서 밥 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식당도 많이 가봤는데 그 집에서 이게 김선아랑 같이 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렇더라. 자 보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요. 자, 쫙 넘어가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는 넘어가자 쑥쑥쑥쑥 넘어갔어 레이 넘어갔어 레이 어디 갔어? 그렇지. 어디 갔어? 배터리 하나 있었는데 안 없어. 있다.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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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까? 23페이지 23페이지에 거기 29번 23페이지 29번 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수민이는 3개씩 들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왜 중요하죠? 바로 노벨상 이기마쇼. 아, 노벨상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울대에서 되게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 최근에도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 비슷한 애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리튬 아이온 배터리. 29번. 자, 리튬 아이온 배터리. 우선 거기서 첫 번째 뭐라 볼 거냐면 개요도.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개요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다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오케이. 야, 이런 걸 다 외워버리네.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선 여기 리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오른쪽 얘를 이제 각각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에 있는 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에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산화전극.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는 우리말로 영어로는 캐소드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환원전극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도 속에서 하나 이제 살펴보면 1. 에노드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로 흑연 있죠, 흑연. 영어로 이제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거. 그래파이트. 자, 흑연의 층 사이에 리튬 원자가 층간 삽입된 물질입니다. 층간 삽입된 물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흑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침상 물질이다. 침상 물질이다. 그래서 흑연은 판과 판때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판과 판 사이의 상호작용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기구로도 쓸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저로 흑연이 침상 물질인 거는 저기 그 고등화학 원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탄소의 여러 가지 뭐 화학 구조에서 뭐 나와요. 그래서 화학원 시험 치면 뭐 흑연, 그래파이트, 그래핀, 플러린 이런 구조가 화학원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말은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럼 흑연 층상 구조라는 게 왜 마치 그거예요. 그거 빵 중에 빵 중에 그 왜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빵 있잖아요. 얇은 그 밀가루 겹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저 흑연은 진짜 그 크루아상 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얇은 그 막 판때기와 판때기 사이에 공간이 약간 있을 수 있겠죠. 그 공간에 알칼리 금속 이온이 잘 들어가요. 되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필기구로 사용하는 샤프심이죠, 샤프심.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샤프심을 쓰면 그게 100% 순수한 흑연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 흑연이 나올 거 아니야. 흑연 안에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되게 황당한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 지구에 저게 많아. 저게 많다고. 그러면 왜 저렇게 중간에 샥샥샥 껴들어갈 수가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 우선 알칼리 금속은 우선 요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구에 많아요, 저거요. 알칼리 금속은 우리 지구에 많아요, 저거요. 알칼리 금속은 우리 지구에 많아요, 저거요. 많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네. 이빨이 많습니다. 이빨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알칼리 금속이 우리 지구에 많은 이유는 바로 원자 번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데 주기율표상에 원자 번호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수소고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싼 금속 중에 뭐가 있어? 금, 금, 은, 백금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은 원자 번호 커 작아. 원자 번호가 아주 크거든. 그럼 왜 비싸고 얘는 왜 싸겠어요? 바로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별의 내부에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이런 고원자량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소 같은 애들이 많이 뭉쳐야 돼서 이렇게 저원자량 애들을 뭉쳐서 고원자량으로 만들려면 엔트로피 측면으로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우주에는 항상 원자량이 작은 건 많고요. 원자량이 큰 거는 이 세상에 귀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알칼리 금속, 특히나 리튬이나 소디움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작기 때문에 우리 우주에 그리고 우리 지구에 상당히 많은 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량 작은 애들은 우리 지구에 상당히 많아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포타슘까지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루비디움 이렇게 되면 얘네들 되게 귀하지. 그래서 이제 리튬, 소디움, 포타슘까지는 우리 지구에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이 우리 지구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이 생명체 내에서 뭐로 사용돼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우리 지구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이 생명체 내에서 뭐로 작용해요? 뭐로 쓰여요? 바로 뉴런에서 신경 전달에 사용되죠. 맞아요. 뉴런에서 뭐 칼륨 펌프, 나트륨 펌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꼭 세포에서도 그 뉴런 보면은 이렇게 아세틸콜린 나오는 화학 신호 부분하고요. 뉴런 안에 전기 신호 부분이 있는데 전기 신호 부분 흐르는 곳에 포타슘, 소디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심심한데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이 새끼가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생각해봐. 뭔가를 만드는데 생각해봐. 재료비 많이 드는 걸 만드는 게 보통이야? 재료비 적게 만드는 게 보통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경제는 따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휴먼을 만들 때 굉장히 전 우주에 몇 개 없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희귀 원소 이리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우주에 몇 개 없는 거 그런 거 가져다가 휴먼을 만들겠어요? 아무데나 있는 걸로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건 그걸 구성하는 원소가 우리 자연에 어떻게 아주 흔한 것들. 물론 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우주에 이제 별로 좀 귀하긴 해요. 근데 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을 대체할 원소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찾기 좀 어려웠을 거거든. 인은 결합선이 5개고 옥텟을 초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그 DNA 안에서 효율적으로 염기들을 묶어줄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인은 사실 원자량이 큰 편이라 전 우주에 좀 귀해요. 그래서 이제 인은 고민됐을 거야. 이건 좀 비싼데 하면서도 인은 대체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인 밑에 비소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질소는 옥텟 초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그밖에 없어서 비싸지만 인은 쓰셨을 거예요. 알겠죠? 네. 참고로 나는 기독교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연력학 제2 법칙을 믿습니다. 나의 종교는 연력학 제2 법칙. 알겠죠?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알겠죠? 예수님을 존경은 하는데 기독교를 믿진 않습니다. 여하튼 자, anyway. 그래서 어떻게 했나? 싸다, 많다, 그죠? 많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알칼리 금속은 이온화 경향성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리튬이라고 하는 건 얘가 냉큼 어떻게 수용액 쪽에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가 뿅뿅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AQ라고 쓴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로 수용액이라기보다는 지구엔 수분이 많아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죠. 그래서 뭐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수용액이라기보다는 뭐 강물, 뭐 수증기, 뭐 등등등을 이용해서 이 알칼리 금속은 수화된 상태의 이온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어디서? 지구에. 알겠죠? 자, 이때 탄소는 어떻게 되냐면 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탄소 그냥 원자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탄소의 최외곽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ES2, EP2죠. 근데 얘가 이런 전자를 받아들여서 뭐가 될 수 있다? 탄소 음이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ES2, EP3. 그러니까 이 탄소는 충분히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탄소가 무한계로 모여 있는 고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탄소가 무한계로 모여 있는 고체. 그게 이거라고요. 다이아몬드도 좋은데.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게 직선으로 쭉쭉쭉 그려놓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흑연의 판상 구조예요. 그 흑연의 판상 구조에 리튬이 들어가 있는 걸 뜻하고 지금 이 리튬의 산화수를 영가로 표현해 놓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리튬이 여기에서 영가로 있다기보다는 얘가 1 플러스 양이온으로 존재하면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어디에 박혀 있을 것이다? 흑연 층상 어딘가에 짜잔 이렇게 박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잘 잃고 탄소는 충분히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 저렇게 흑연 층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은 리튬 일부가 이온화를 해서 그 전자가 탄소의 층상 쪽으로 올라가 있다 라는 뜻의 의미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생각을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튬은 알칼리 금속인 거고요. 이 흑연은 일종의 음이온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는 서로 청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흑연판의 마이너스 전하와 리튬의 양전하가 인력이 생기면서 리튬 이온이 이 층상 사이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연계에는 저렇게 알칼리 금속이 저렇게 층간에 껴들어가 있는 저런 흑연이 되게 많아요. 땅 파면 대부분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리튬도 흑연도 우리 지구에 억수로 많기 때문에 대충 지구에서 버물버물 하다 보면 저런 걸로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1과 2의) 방식으로 어떻게 돼? 자유전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요 전자가 보시다시피 흑연에 있는 요 전자가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자유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극을 우리는 플러스 극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극을 플러스 극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요?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튬이 껴들어가 있는 흑연 층상 구조가 이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알겠죠? 왜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수 있어요. 꼬마 전구 회로. 자, 꼬마 전구에서 스위치 온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플러스 극이고 이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기초 뭐 물리학에서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전류.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극에서 뭐는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여기 자유전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즉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극을 무슨 극이라고? 마이너스 극이라고 우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유전자가 지금 튀어나왔잖아요. 리튬과 탄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치 온 후 그 자유전자가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온 하고 나서 이 전자가 이압 해가지고 이쪽으로 짜잔 이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얘가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중간에 이런 식의 전기 저항을 걸어주시면 여기서 이제 일렉트릭 웍이 나오겠죠. 뭐 여기 이제 불을 밝힐 수도 있고 자동차를 걸면 자동차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휴대전화를 걸면 전화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자가 이리 왔잖아요. 맞잖아요.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두 번째 이 반대쪽 캐소드 구조. 자, 저 캐소드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 구조가 뭐냐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입니다. 요게 기본인 녀석입니다.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이온은 산소고요. 양이온이 두 종류예요. 리튬하고 코발트가 섞여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산화수 조사를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리튬의 이온가는 항상 얼마예요? 1 플러스죠. 산소는 항상 이온가가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코발트의 산화수는 3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맞나요? 맞나요? 그런데 이때 코발트는 일부가 코발트 4 플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기본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일부가 4가로 변하는 거예요. 4가로 변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코발트 3가 코발트 4가로 변하면 그만큼 리튬 플러스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코발트가 있는데 그 코발트가 원래 1의 비율로 있었는데 몇 가 플러스가? 3가 플러스가 1의 비율로 있죠. 지금 1의 비율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X만큼이 코발트 4가가 된 거야. X만큼. 그러면 이게 산소 2-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리튬은 어떻게 된다? 리튬은 원래 1의 비율로 있었잖아. 그러면 이 리튬은 보시다시피 1의 비율로 있었는데 얘가 X만큼 없어져야 돼.
그래야 얘가 정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산소산화수는 2-죠. 그럼 여기서 음전하는 음이온가는 총 4-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금방 돼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x개, 3 플러스 1 마이너스 x개, 4 플러스 x개. 요거 싹 다 더하면요. 요거 2 마이너스, 총 4-랑 중화가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얘가 1대 1대 2로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삭가가 되면 그만큼 전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1 플러스가 일부 없어져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원래 기본이 뭐냐면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리가 코발트 4가가 되면 원래 리튬이 있어야 될 이 한 자리가 뭐로? vacant, 비워져 있는 자리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캐소드 구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에노드 찍고 캐소드 구조. 자, 이 캐소드 구조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3. 그렇다면 이동해온 전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동해온 전자는 누굴 찾아갈까? 이동해온 전자는 누굴 찾아갈까? 자, 아까 얘기했죠? 군대에서 훈련 받다 나오면 누구 찾아간다고? A.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누구 찾아가요? 플러스 찾아가겠죠? 근데 여기 찾아갈 플러스가 많네요. 그럼 어느 플러스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냐고요? 코발트 4가. 이거겠죠. 왜냐면 여기 플러스 많잖아요. 근데 이때 이 플러스 중에서 누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냐고요. 이해할 건 이해.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느 쪽으로 간다? 얘한테 얘가 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저쪽으로 갈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1 플러스 3 플러스보다는 4 플러스하고 인력이 더 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동해온 전자는 코발트 4 플러스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코발트 4 플러스가 전자랑 반응해서 코발트 3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됐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줄게요. 그 다음 3. 매 순간 무슨 순간? 매 순간 전기적 중화가 나타납니다. 이 전기적 중화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기도 했죠? 이건 또 물리학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매 순간 전기적 중화가 돼야 된다의 물리학적 표현. 그걸 전화량 보존이라고 하죠.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림으로 표현하면 훨씬 명백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방전 과정. 자, 방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구조를 귀찮지만 정말 나 이런 거 싫은데 한 번 더 그릴게요. 나 너무 싫어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와서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그게 있어요. 필기의 맛은 선생이 그림을 그려주는 데 있어.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게 뭐냐면 왜 그 수업하다가 보면 그림 그리기 좀 힘든 것 중에 PPT 막 보여주는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PPT 보여주고 거대한 그림 보여주는 거 막. 보통 생물 수업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경험으로는 PPT로 하는 수업은 최악의 수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PPT 볼 때는 알록달록 예쁘죠. PPT 지나가면 머릿속에 남는 게 1도 없어요. 난 그렇던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PPT로 수업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철저하게 수업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수업을 받는 사람의 편이가 아니라. 그래서 PPT로 설명하면 그림이 딱 나오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자 이거 뭐고요? 이거 뭐고 여기 설명하면 되지. 근데 어떤 교수들은 그 PPT 자료를 주지도 않거든. 그러면 머릿속에 그 듣는 사람 아 저게 저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집에 가서 생각나니까 1도 없어. 근데 어떤 생물 선생님 중에는요 모든 그림을 다 그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막 세포소 기관이 싹 다 그려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 누가 그리니까 학생은 따라 그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막 프린트로 잘 돼 있는 그림 따라 그리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리는 그림 따라 그리기가 쉬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막 따라 그리다 보면 필기라도 남잖아. 집에 가서 복습이라도 하지. 난 그래요. 난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날로그하게 그립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그려와야겠죠. 그리면 머릿속에 생각이 좀 더 남을 것 같아요. 자 보자. 그럼 방정 과정 어떻게 되느냐? 아이 귀찮아. 이 하면서도 귀찮아 막. 어우 막. 요즘은 어. 교수님도 앉아서 아이패드로 필기하시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화면에 떠서 네. 교수님이 네. 이렇게 복사한다고 이렇게 붙여넣기. 네,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데 이게 익숙하고 안 하고 또 요즘 친구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 발전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 손끝에서 오는 그 아날로그의 느낌이 꽤 있거든요. 그 느낌을 어떻게 대체할까? 언젠간 대체가 될 건데 벌써 대체되는 세상이 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왜냐면 많은 웹툰들이 컴퓨터로 그리잖아요. 좋은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중에 미국의 영상 중에 화가 중에 전철에 앉아가지고 상대쪽 사람 이렇게 막 초상화 그려준 유튜브 본 적 있는 사람 있죠? 그럼 다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찍은 범죄죠? 사진 찍은 범죄죠? 딱 보고 그 사람이 그려가지고 사람 손으로 그려가지고 딱 건네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 모든 감정적으로 동일하죠. 화내요, 기뻐해요. 기뻐가지고. 엄청나게 고마워하죠. 그게 인간이 하는 아날로그의 힘이라니까요. 만약 그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요 줬다고 쳐봐요. 그건 범죄예요. 그건 알겠어요? 그거는 이게 경찰에 고소할 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 해서 보자. 어쨌건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보이세요? 자, 보여요? 보여?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전자가 와서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코발트 4가가 됐어요. 4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발트 4가가 코발트 몇 가로 바뀌겠어요? 3가로 바뀌겠죠. 그 자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리튬하고 코발트하고 다 합쳐서 4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근데 3가 플러스가 되면 1 플러스가 모자르지. 그럼 어떻게 된다? 요 비어있는 자리로 요 전해질 용액 속에 있던 리튬 양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가 다시 또 전체적으로 4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없어지죠. 어떻게 없어져요? 음이온이 1-가 3개가 있는데 1 플러스가 2개로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도 정기적으로 중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뭔가 1 플러스 하나가 보충이 돼야 되겠죠. 그게 여기서 보충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보충이 되냐면 잘 봐요. 1 플러스 리튬과 전자 마이너스가 되면 이 둘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근데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소모가 돼버렸죠. 그럼 리튬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기적으로 다시 중성이 되죠. 탄소 전극이.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인 탄소와 리튬 플러스는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또 다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반복되는 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벌어지는 뭐냐면은 방전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충전도 가능하죠. 충전은 이게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건 여기 존재하는 모든 코발트 4가가 모든 코발트 3가로 다 환원이 돼버렸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 존재하는 모든 리온이 이쪽으로, 또 여기 존재하는 모든 리튬 원자가 전해질 수용액 쪽으로 빠져나온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캐소드 쪽에 있는 코발트가 전부 다 3가로 환원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전자이동이 안 되고 전기를 다 써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쪽하고 이쪽에 반대쪽 전극을 걸면 이걸 다시 반대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의 충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풀이. 자, 1. 현재 기술로는 리튬 2차 전지에 리튬 전극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수용액 전해질에서 탄소를 전극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 저기 나오는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리튬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할까? 필요하면 해당 반응식을 써보세요. 자, 이거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비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한다고 했죠. 찾았어요? 비수용액 전해질. 자, 이 비수용액 전해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한데, 비수용액 전해질, 이게 중요한데, 이겁니다. 자, 첫 번째 1. 봐봐요. 자유전자는 H2O를 아주 쉽게 환원시킵니다. 아주 쉽게 환원시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노드에 자유전자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자유전자 주변에 H2O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봐. 자, 요 방전 과정은 이제 됐죠? 방전이 됐죠? 여기 지워볼게요. H2O랑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H2O가 전자를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봐. H2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 근데 전자를 받아들이지. 전자를 받아들이면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럼 H2와 관계된 가장 유명한 마이너스가 뭐가 있어요? OH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는 있는 원소인데 여기는 없는 원소가 생겼지. 그게 누구야? 수소지. 수소가 여긴 두 개인데 여긴 수소가 하나지.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2분의 1 H2 가스가 만들어져. 아시겠죠? 이 반응은 very fast. very fast. 엄청 반응 속도가 빨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유전자가 요 리튬과 여기에 있는 요 리튬과 여기에 있는 이 전극 사이에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누구를 만나버리면 H2를 만나버리면 이런 식으로 냉큼 수소기체가 만들어지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전자가 물을 만나서 수소기체가 돼버리면 이 자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전자는 더 이상 캐소드 쪽으로 이동해요? 이동할 수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절대로 뭘 쓸 수 없다? 절대로 수용액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 풀이 1 2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화학 반응이 있거든요. 리튬이 그냥 물이랑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때 LiOH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 반응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 물을 바로 만나면 리튬 OH가 되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리튬이 그 전자를 흑연 전극 쪽으로 내어놓으면 그 자유전자가 그냥 물이랑 반응해서 또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 반응이 됐건 이 반응이 됐건 결국 결론은 같아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저 전해질 용역은 보통 극성이 매우 큰 유기 액체 용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보통 쓰였었냐면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 이런 물질, 이런 물질. 그래서 산소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합 내에 극성이 굉장히 큰 유기 액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런 구경꾼 양이온, 음이온을 녹여서 전해질 용액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절대로 뭘 쓸 수 없다? 물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랑 반응할 수 있다? 자유전자나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직접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생성된 H2 가스는 터질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수소기체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터질 수 있냐면요. 바로 주변에 공기가 있으면, 산소가 있으면 산소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고요. 이때 엄청난 폭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저렇게 물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되겠어요? 아주 곤란해지겠어요? 곤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전체가 수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전체를 감싸는 플라스틱으로 전체가 똘똘 감겨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휴대전화 열면서 그 배터리 교환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휴대전화 열면서 배터리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요만한데 요 정도 납작한 녀석이 있거든요. 딱 안에 보면은 이 쫀쫀한 플라스틱이죠. 쫀쫀한 그 플라스틱 같은 물질로 이렇게 테이프 같은 물질로 이렇게 다 완전히 밀봉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뭐 들어가면 이게 물 들어가면 난리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든 물건은 쓰다 보면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물건을 쓰다 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 패킹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패킹이 약간씩 찢어질 수 있겠죠. 그럼 찢어지는 거로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증기가 들어가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마탱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탱이가 가면서 리튬 배터리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지. 그럼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재밌는 건 바로 터지지 않더라도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내부에 있는 배터리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가 차면서 원래 납작했던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부어요. 이렇게 속 부어 올라요. 부어 오르면서 안에 배터리가 붙잖아? 부으면 위에 닫혀 있는 LCD 판이 있지. 이게 떠요. 뜨면서 전화기가 눌렀을 때 전화기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생겨. 전화기 말랑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전화기 단단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에 기체가 차니까 이게 판이 뜨면서 만질 때 몰랑몰랑해져요. 이때 까딱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렇죠? 터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가서 배터리를 교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아까 이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very fast라고 했죠. 그리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터진다고 했죠. 이 모든 건 돈의 문제인데 원래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리튬으로 연구된 게 아니에요. 리튬으로 연구된 게 아니고 원래는 최초의 연구는 그 실용성보다는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하는 거죠. 화학과에서는. 그래서 원래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뭐로 처음에 연구가 됐었냐면 금은으로 했었어요. 금은. 그래서 이 자리에 리튬 양이온이 아니라 은 양이온, 금 양이온으로 이 실험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럼 실제로 금이나 은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금 양이온, 은 양이온을 쓰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은데 그러면 금 양이온이나 은 양이온은 Ag 플러스 같은 은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 해요, 안 해요? 은이 물 만나면 뭐 수소기체 만들어져?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를 만약에 은 이온으로 만들면 터질 이유가 있다 없다? 안 터져요. 그런데 배터리에 은이 들어가 버리면 전화기 한 대 300만 원씩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뭐 애플이나 이런 데 가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면 몇만 원이면 가는데 배터리 한 번 가는데 뭐 100만 원씩 들 거라고요. 저 안에 은 들어가고 금 들어가면. 그러면 이건 상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은을 대신할 걸 주기율표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은과 비슷한 효율을 내는 것 중에 싼 거를 찾았겠죠. 그게 리튬이에요. 근데 리튬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 누구랑 접촉하지 못하게 H2랑 접촉하지 못하게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꽁꽁 싸매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꽁꽁 싸매기는 싸매는데 그걸 아무리 싸매도 싸매지지 않는 곳이 있죠. 아무리 싸매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 언제? 바로 교통사고요. 요즘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당연히 리튬 아이온 배터리죠. 그러면
휴대전화에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요만한 게 납작한 게 요거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기차에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죠? 바닥 전체. 이만큼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게 운행을 하다가 그냥 운행할 땐 좋죠. 뭐 제로백도 좋고 뭐 실내도 쾌적하고 막 소리도 안 나고 좋죠. 근데 자동차라는 건 항상 사고가 나죠. 쾅 하고 들이받죠. 그럼 이만큼 깔려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패키지가 쫙 찢어지겠죠. 충격 때문에. 쫙 찢어지면 어떻게? 수증기가 딱 들어가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면서 불나고 터지는데 반응 속도가 very fast.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동차 화재 사고 보통 휘발유 넣어서 가는 자동차 화재 사고는요 쾅 한 다음에 푸시 하고 사람들이 아우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엔진 쪽에서 불이 이제 활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오 하면서 이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리튬 화재는요 쾅 하잖아요. 번쩍해요 그냥. 쾅 하면서 펑 하면서 온 차가 확 전기차에서 불나잖아요. 즉사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즉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고를 통한 화재 시에는 무조건 즉사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돌 즉시에 터집니다. 터지면서 바로 불 붙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바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현 전기차의 기술적 한계예요. 이걸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바꾸면 되죠. 은 배터리를 바꾸면 되죠. 그럼 차 한 대 1억.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억 뭐야? 1억은 뭐야? 1억 더하지. 지금 전기차도 7천만 원쯤 하는데 보통 전기차 한 대 5억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가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보다 더 비싸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화학 선생으로 드리는 또 하나의 팁.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쓰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전기차는 가장 천천히, 가장 늦게 사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휘발유차가 환경에 안 좋은 건 맞는데 되도록이면 휘발유차를 최대한 오래 사서 이 배터리 테크닉이 조금 더 발전할 때까지 알겠어요? 네. 라고 하는 게 당부를 드립니다. 화학 선생님으로서 드리는 팁. 나중에 차 살 생각이 있다면 전기차 구매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걸로. 알겠죠?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근데 이제 화학하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지. 그럼 현대자동차 주가 떨어지고 막 그런 회사들이 압박 들어올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얘기다. 됐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리튬 2차 전지의 두 전극, 즉 탄소 음극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나오네. 나오죠? 양극의 방전 시 전극 반응과 전입 값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면 이로부터 리튬 2차 전지의 전체 반응과 전지의 전위를 구하시오. 찾았어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자, 그래서 문제풀이. 그리고 이 전기차 불 붙으면 끌 수 있을까요? 못 끄가요? 못 끕니다. 왜? 불 끄려면 물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기차에 불 붙으면 소방사 아저씨들 어떻게 해요? 소방관 아저씨 오거든요? 소방사 아저씨도 어떻게 해요? 물 더 부어요. 왜? 리튬 다 탈 때까지. 그러니까 물을 더 붓는 이유는 불을 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리튬 더 소모시키기까지 계속 물을 부어요. 즉 리튬에서 불 난다? 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안에 사람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무슨 말 알겠죠? 정말입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데 전기차 화재 사고 한번 쳐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런 영상 되게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하여튼 혹시 전기차 쓰시는 분 집에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네. 그냥 지금 휘발유차 있잖아요. 말고 닳도록 우선 써야겠죠. 말고 닳도록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겨우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예, 최대한 길게 끌어야 돼. 상민 알겠죠? 여기죠? 저 근데 전기차 사고 싶었어요. 아유 나도 자꾸 요즘 저기 너무 예쁘게 잘 나오니까. 근데 사고 나면 좆대요 진짜. 네. 아, 그러니까 요즘 휘발유차 되게 세일 많이 하거든요. 예, 세일 많이 합니다. 예, 되게 세일. 뭐그 독일 차들 좀 2천만 원씩 깎아줘요 지금 막. 왜냐면 끝물이잖아요. 휘발유차 끝물이잖아. 기름차 끝물이니까 막 5천만 원짜리도 4천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요즘 많이 깎아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휘발유차를 좀 살 생각이 있다면 나는 아직 기름차를 사기를 추천드려. 안정성 때문에. 네. 많이 들어가다. 자, 보자. 자, 문제풀이 2. 전위 계산을 해요. 자, 거기 제시된 거 보면 리튬 X, 탄소 6, X, 리튬 플러스, 탄소 6, Xe 마이너스. 이게 표준 전위가 표준 전위가 3V래요. 그 다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리튬 1-X 코발트 O2 하면서 X 리튬 더하기 Xe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전위가 마이너스 1V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봐봐. 위쪽 반응식하고 아래쪽 반응식이 뭐겠어? 자, 위쪽 반응식이 뭐냐면요. 이게 그래파이트 흑연층을 탄소 6으로 쓴 거야. 왜 탄소 6으로 쓴 거냐면, 사실 6으로 쓰건 7로 쓰건 8로 쓰건 상관없는데 왜 하필 6으로 썼냐면 탄소의 한 층에 탄소 6개가 모여서 육각골이 비슷하게 되는 건 알죠? 요런 것 때문에 흑연을 C6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흑연이고 거기에 리튬이 들어있죠. 거기 리튬이 들어있잖아요. 그 리튬이 어떻게 돼요? 리튬이 전해질 용액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식은 뭐냐면 얘가 전해질 용액 속으로 빠져나온 리튬이고 그 리튬이 빠져나오는 만큼 뭐가 만들어져요? 그 애가 빠져나온 만큼 뭐가 만들어져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빠져나오는 만큼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자유전자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자유전자가 어디로 가요? 자유전자가 어디로 가냐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쪽으로 가서 리튬 사가를 리튬 3가로 환원시키죠. 그 자유전자가 지금 이걸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튬이 약간 X만큼 덜 빠져 있죠. 그럼 이 코발트가 얘가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얘가 지금 어떤 코발트는 3 플러스로 1 마이너스 X개 있는 거고 어떤 코발트는 4 플러스로 X개가 있는 상황을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누구랑 반응해요? 코발트 사가랑 반응해서 이게 되면 만약에 딱 이렇게만 존재하면 X가 그대로 코발트 사가를 다 환원을 시키면 여기서는 이 코발트가 모두 다 코발트 3가로 바뀐 거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반응은 반응이 에노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뮤역에도 반응식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는 이 역반응이 캐소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리튬 플러스가 아니라 원자리. 내가 뭘 썼어? 리튬, 이거 플러스. 다시 뭐야? 그거다. 오타다. 알겠죠? 리튬 플러스. 29번 맞지? 29번. 좋아. 29번. 됐죠?
그러면 이때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전체 반응식은 바로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실제 반응은 요거니까 이 반응식하고 이 반응식을 어떻게 주면 된다? 얘를 전체적으로 훌렁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훌렁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죠? 리튬 1-X, 코발트 O2 넘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리튬 X 그래파이트.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소거가 되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어떻게 된다? 탄소 6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리고 이때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식을 뺐으니까 3 빼기 1 해주시면 4V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막 생뚱맞게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 캐소드 구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풀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끊었다 가겠습니다. 충전해야 돼. 충전.